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많이 갈수록 효과가 괜찮았다는 거거든요. 저마다 지금 효과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산균 중에서도 특히 호흡기 건강과 관련된 유산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 흔히들 면역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유산균이 면역에 좋은 건 아니에요. 유산균마다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산균이 어떻게 면역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산균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연구를 통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유산균이 면역에 좋다? 아니죠. 좋은 유산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호흡기 감염과 관련된 유산균을 연구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유산균이 면역에 왜 좋다고 할까요? 유산균은 먹으면 우리 장에 정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정착을 함으로써 싸워줄 수 있는 병사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 관련 세포들을 자극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균을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항체도 생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면역을 증진시키고요. 그리고 또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스트레인 개념이에요. 유산균은 종명과 속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과 속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같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라고 검색을 하도 YT1, LA14, DDS1, NCFM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 알 수 없는 말들이 붙어서 검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레인명이에요. 모두 같은 인간이지만 사람 개개인마다 성격과 능력이 다르듯이 얘들도 스트레인명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산균의 호흡기 감염 연구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많이 갈수록 효과가 괜찮았다는 거거든요. 저마다 지금 효과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유산균 스트레인별로 호흡기 감염을 방어해주는 능력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유산균 종류도 너무 많으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식약처 인증 제품이 있는 균주만 뽑았습니다. 또 제품명은 언급드릴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유산균이 면역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요 유산균이 면역에 좋고 요 유산균은 요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못합니다. 말씀드린 스트레인명으로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1대1로 물어보시는 방법들은 그 영상 설명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줄 테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균종이 일치하더라도 문헌과 균수 차이가 크게 나면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헌에서 효과가 좋았지만 그 문헌에선 100억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보장균수 10억, 그거 10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균주는 LGG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G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덴마크 유산균 기업의 대표적인 균주입니다. 자, LGG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게 굉장히 많아요. 호흡기 감염 연구만 11건이 리뷰 문헌에서 리뷰가 되어 있었고요. 자, 가능성이 없으면 연구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런데 이게 연구가 많았다는 게 꼭 장점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연구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던 메타 분석을 해본 결과 다른 프로바이오틱스에 비해서 호흡기 감염 방어에 있어서는 특별히 아주 낮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는 하시고요. 리뷰를 해볼 연구는 요 연구입니다. 어린이들의 위장관계 호흡기계 감염 추이를 본 거예요. 한쪽은 10억 균주의 LGG를 3개월 동안 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유산균 없이 실험을 한 거죠.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호흡기 감염 발생률 먼저 보면은 LGG를 준 쪽은 139명 중에 60명만 감염이 됐고요. 43.2%. 유산균을 주지 않은 쪽은 96명, 67.6%가 감염이 됐습니다. 3일 이상 호흡기 감염 증상이 지속된 아이. LGG 먹은 쪽은 39명, 28.1%, 자, 먹지 않은 쪽은 70명, 49.3%. 즉 증상을 지속시키는 기간도 많이 줄여줬다는 뜻이죠. 세계적으로 알려진 균주, 그리고 연구가 많이 된 균주답게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유산균은 DDS1 그리고 UABLA12를 조합한 균주입니다. US랩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균주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DDS1으로는 상당히 많은 실험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DDS1과 UABLA12라는 이 두 가지 균주를 조합해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3에서 12세 급성 호흡기 감염에 유산균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자, 실험군에는 50억의 유산균을 2주간만 짧게 투여한 것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앞에 LGG 연구도 3개월간 투여를 했거든요. 대부분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투여를 한 연구들인데 준지에 대한 자신감인지 아니면 연구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인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게 날짜예요. 날짜가 지날수록 호흡기 증상 감염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앞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유산균을 먹은 쪽, 이쪽이 먹지 않은 쪽입니다. 보시면 꽤 차이가 크죠? 지금 9일째에 이미 모든 환자들이 소실이 됐는데 여기는 12일까지도 계속 환자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감소하는 추세가 유산균을 먹은 쪽이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감염 증상 나타내는 스코어입니다. 비금치 박스가 유산균을 먹은 쪽이고 일반 뚫려있는 박스가 먹지 않은 쪽인데 확연하게 먹은 쪽이 아래쪽으로 빨리 스코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유산균은 스트레인마다 감염 방지하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LGG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정말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장기적인 섭취에 있어서 증상 지속 시간의 감소를 확실히 보였어요. 연구 결과가 조금 갈리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을 내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DDS1 UAB-LA12 조합은 2주간의 아주 짧은 섭취에서도 급성 호흡기 감염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유산균들은 대체로 발병 자체를 크게 감소시키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평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병의 지속기간과 증상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어떻게 하겠어요? 유산균 하나에만 기대시기보다는 실제로 감염률까지 좀 낮춰준다는 그런 다른 성분들과 조합을 하신다거나 때로는 다른 성분들이 유산균보다 더 우선적으로 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연과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은 이런 발병률이 크게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해줬을 때 발병률을 떨어뜨린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그런 성분이니까 다른 면역 관련 성분들을 보강을 해줌으로써 감염률을 낮출 수도 있겠죠.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 이게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 역할도 해주는 성분이니까 유산균과 같이 조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특장점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좋은 유산균 제품 혹은 면역 제품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